자, 수요일 종목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관찰하고 공부하고 또 주목할 종목들,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이 이건 예상치입니다. 2170억에 174억의 영업이익과 145억의 예상치를 해놨는데 최근 몇 년간을 보면 5천억, 6천억, 7천억대, 그럼 예상치가 9천억대입니다. 영업이익이 295, 514억, 587, 720. 매년 증가 추이죠. 제주항공 좀 예의주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이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찰 좀 해야 되는데, 실적을 뚜껑 열어보니까요, 매출액은 2,400억. 예상치 상회고요. 영업이익이 272억. 예상치 상회고요. 당기순이익이 170억 정도 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증가하는 추이예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발표한 다음에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있는데 주가의 그 흐름으로는 28,000원대는 지지 형태라고요. 여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왼쪽에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쇼당이 나온 거라고요. 왜 이유 없이 왜 빠져? 네. 쇼당 나오고 수급에서 빠진 거죠.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수급에서 빠졌는데 알고 보니 실적은 좋았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빠졌던 구간이고 그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라서 현재는 3만원의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3만원의 돌파 시도 3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3,000원 33,000원의 돌파 시도의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러면 노란색 구간으로 눌러준다면 눌림목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냥 돌파해도 할 말은 없고요. 그럼 제주항공의 실적에 대해서 해석이 이런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제주항공 항공사별의 국제선 여객 실적하고 국내선 여객 실적입니다. 대형 국적사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인데요. 보시면 이제 공급석 국제 여객, 탑승률 공급석 국내 여객인데요. 보면은 유독 눈에 띄는 게 제주항공입니다. 증감률이 40%예요. 언제 대비? 전년도 2월 대비. 국제선이고요. 국내선에서도 제주항공 보면은 전체적으로 감소해요. 국내선. 그렇죠?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추이죠. 에어부산이나 이스타항공이 좀 증가하는 추이고 제주항공은 감소했어요. 근데 이 국내선의 감소폭보다 국제 여객에서의 증가폭이 워낙 두드러지게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가항공사들이 국제선 보면은 이제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 가까운 근거리에서의 여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내선 여객 실적 추이인데요. 이게 이제 밑에가 2월이고 이게 3월입니다. 국제선 여객 실적 추이인데요.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이예요. 월별로. 올해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도 지금 전전년도보다도 훨씬 많은 실적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돈 안 들이고도. 좋은 데이터인데요. 어디서 보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면 항공운송 시장에 대한 동향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의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매월 동향이 나와요. 그래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얘기해드렸죠. 대한항공은 원화의 추이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익 매매를 하게 되고 뭐 어쨌든 간에 가치 투자로는 제가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죠. 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얘네들의 추이는 거의 매월 한 번씩은 동향을 팩 체크하기 때문에 꼭 매월 아니더라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저 국토부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형 국적사들보다는 저가항공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동향의 실적치를 보여주니 당연히 제주항공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순증가 추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제주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거래량이 터서 돌파는 못합니다만 33,000원은 이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의미냐면 기적으로
올해 이 거래량이 터뜨렸던 시점에 종가 자리 28,000원은 지지 형태예요. 여기까지 누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눌러줄 수도 있고 안 누를 수 있는데, 눌러준다면 이건 지지 형태라고 봐야 돼요. 실적은 올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렇다면 과거에 여기서 2016년도에 하반기 고점이죠? 그렇죠? 상반기 연시가죠? 그럼 당연히 전년도보다도 실적이 좋으면 전년도 종가보다 높아 있을 거니까 올해 죽었다 깨도 제 생각은 제가 보는 예측으로는 25,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이건 무조건 싼 거예요. 이유 없이 내려오면 받아주는 거죠. 갑자기 내려오면 받아줄 만한 거예요. 실적 근거로. 매매 사고가 났거나 그런 거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은 추이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 거래량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터진 자리가 28,000원. 쇼당이 나오고 거래량 잡아먹고. 그 다음에 전년도 12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고 12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28,000원인데 여기를 장악했잖아요. 장악했기 때문에 28,000원 위에서는 상승 파동이 유리한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33,000원이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8월 달에 거래가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단에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합니다만 걸릴자리고요. 눌림이 생기면은 관심을 계속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실적 추이로. 그리고 이제 KG이니시스입니다. KG이니시스는 이제 연결법인이 아니라 별도법인의 실적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거의 800억대 후반대, 800에서 900억대인데 이번엔 매출이 1000억을 돌파했어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1000억대를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86억인데요. 평균적으로 80억 초반이나 80억 이하였는데 86억으로서 좀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 실적에서도 73억이었는데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의 흐름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바닥에서의 반등 모색을 좀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13,000원대를 돌파하려면 전체적인 연결법인의 어떤 그 종속된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니까 기다려야죠. 관찰해야 되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11,000원은 깨서서는 안 되겠죠. 깨지면 다시 변동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하더라도 상승 탄력은 매우 지금 당장 급하거나 강하게 빠르게 보기는 좀 어렵다. 추이를 돌리기에는. 추이를 돌리려면요. 일단은 요 좌변에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넘어와야 돼요. 12,000원대를. 그러면 덤벼볼 만합니다. 지금은 덤빌기보다는 덤빌까 말까 관찰. 넘어온 다음에 덤비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기술적 흐름에서. 그 다음에 BHI. KGC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전자결제 관련된 거니까. 얼마 전에도 얘기해드렸었죠. BHI입니다. 이 BH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올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치 940억, 52억, 33억, 900억, 영업이익 56억, 단기순이 30억. 부합 정도 한 거죠.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000%가 증가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주가는 지금 당장 상승 능력을 받기에는 어려워요. 왜냐?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주가가 미반영됐던 것을 올해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 2, 3월 달에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전년도에 흑자 전환했던 거에 대한 주가 미반영 부분을 한 방에 주가 반영을 해준 거죠.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을 반영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은 BHI 보면 이 흐름은 전년도에 흑자 전환했던 거에 대한 반영분이라고요.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큰 동향이 없이 단기 상승 좀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은 그냥 부합 수준 정도니까 이것이 상반기에 정말 더 강력해지는지 그 관찰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1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2분기에도 적절하게 나온다면 1분기만큼만 나와준다면 결국 전년도 150억대 영업이익과 3천억대를 뛰어넘는다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은 한 5월달 말이나 6월달, 7월달 정도, 6, 7월달에 상승 탄력 동향이 더 나타나겠죠. 기술적으로는 지금 좌변에서의 거래량을 좀 정고점에 대한 기술적 저항을 살며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과정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이 기간 조정, 횡보 조정의 가능성.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 조정보다는 오늘 실적 발표에서 반등 나오는 거 봐서는 1월 달에 거래량이 1, 2, 3, 4 따따따딱 터졌잖아요. 요 거래량 기준으로 본다면은 결국 요 자리 가격대 5,000원 초반대 이건 이제 지지 눌림목의 형태로 보일 거고 당장의 돌파는 좀 어렵겠죠. 기존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이 미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년도 1월부터 하반기부터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 올라온 상황이고 그걸 올해 이제 반영을 해준 거니까 그렇다면 전전년도의 이 종가 수준 정도는 5,800원 여기서의 등락의 힘을 좀 보여줄 거라고. 그리고 직전 고점을 과연 돌파해서 2013년도의 연말 종가 또는 요 당시의 고점 자리를 돌파하려면 8,000원대까지 가려면 좀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쁘지 않습니다. BHI는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흐름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숨고르기 형태로 둔화되고 있는 거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할 건 아닌데 좀 기간 조정의 흐름에서의 BHI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항상 주가는 가는 게 많은 게 하는 종목이죠. LG플레이는 근데 실적 추이가 보면 1분기의 예상치가 7조 9천억 6천억대였어요. 매출액은 7조 예상치 부합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예요. 예상치를 한 10% 이상 뛰어넘어갔고요. 당기순이익은 680억 정도거든요. 6,800억 정도거든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부합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에도 향상됐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실적 근거로 본다면 LG플레이는 이전에 27,8천원은 온전한 지지 형태라고 봐야 돼요. 상승이 빠르게 못 갈지언정 지지 형태라고 봐요. LG플레이는. 왜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좀 더 이슈적인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중소형 쪽의 올레드에 대한 투입이 가장 늦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가동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전년도 하반기부터 이건 바닥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건 바닥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과정에서는 보시면 여기는 1차 바닥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뭐 26,000원이 내려왔다. 실적 괜찮은데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이유 불문하고 지지 형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2차적으로 지금 전년도 7월달부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박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27,000원에서 32,000원 32,000원에 대한 돌파를 계속 저항을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항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눌렀다가 올라갈래? 아니면 올려놓고서 눌렀다가 올라갈래? 이런 관점이라서 실적으로 27,800원은 지지 형태가 형성되고 있는 게 LG플레이고 이번 실적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갭상승봉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추이는 점진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또는 계속해서 당장에 빠른 반등은 빠른 상승은 못 간다 하더라도 하락 쪽의 추이를 봐서 안 되겠다. LG플레이는 방향은 상방으로 봐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실적 좋다고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꼼꼼히 따져볼까요? 매출액이 1조 4,900억, 300억, 230억 예상치입니다. 매출액은 1,500억, 1조 5천억 예상치 상회했어요. 근데 전년 동기비해서는 소폭 감소했고요. 전년도 1조 6천억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은 250억. 직전 분기 적자인데 이거는 기저효과죠. 직전에 적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흑자 전환에서 뭔가 턴어라운드처럼 보일 뿐이지 기저효과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40% 감소인데요. 당기수익 같은 경우도 보면 230억의 영업 예상이익인데 43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 직전 분기에 적자가 됐던 것은 이제 4분기에 많은 비용 처리들을 하니까 일회성 비용들도 많이 처리하면서 적자가 됐습니다만, 그에 따른 흑자 전환의 어떤 터닝포인트를 보일 뿐이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이거나 이거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전년 1분기 대비해서는 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주가가 강한 상승의 반등은 수급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외국 기관이 지금 7만 1,000원대를 전고점, 2015년도에 이 고점대, 하반기, 상반기랑 하반기 고점대를 강력히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저는 지금 없다고 봐요. 오히려 차익 매물을 막거나 눌리는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뭐 사라 하십시오. 제가 보는 실적 해석으로는 지금 갤럭시 S8 효과의 기대감에 주가가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를 뚜껑 열어봤는데 그닥 서프라이즈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미약하다고 봐요. 그럼 삼성전기 주가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가파르죠. 45,000원대부터 뭐 7만원대까지요. 이 단기간 안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빠르게 보여줬는데,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워낙 강력하니까 이걸 본다면 뭐 당연히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분기 실적과 발표를 한 것과 더불어서 최근 몇 년간 2014, 15, 16, 17년 동안의 주가 추이,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 내용을 본다면, 연간 실적으로 14년도, 15년도, 16년도 좋았다, 13년도 좋았다가 보시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좋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좋긴 좋은 모습일 텐데 이게 좀 부침이라고요. 이렇게 실적 발표된 게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러니까 추이적으로 지금 당장 더 만들어가는 데는 저는 오히려 2분기나 3분기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고점대를 강력히 돌파하려면 75,000원대를 돌파하려면 여기서 눌림목 과정, 그 최대 거래량 터진 자리의 종가가 66,000원이고 시초가가 58,000원인데 이 가격대의 눌림 과정에서 눌림을 이겨내고 다음 상승마디가 나올 때, 그러니까 주가 추이를 그린다면 여기서 올라갔지만 뭐 올라가다가 눌리든 바로 눌려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다음 상승마디가 나간다고 볼 때, 그럴 때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의 에너지가 실적에 의해서 또는 다른 이슈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지,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가는 거는 굳이 큰 의미가 없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 올라갔다 누르든 그냥 누르든 이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의 삼성전기입니다. 실적 추이를.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얘기해드리면, 서울반도체가 그래요. 뭐 두 번인가 우리가 다뤄드렸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실적 추이를 보면요. (2011년도에)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보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데 좋게 나왔잖아요. 올해는 지금 2015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 쪽을 자꾸 돌파하는 시도로 상승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매수 대응을 해서 제가 18,700원에서 19,000원 정도의 단기 수익 매매가 보인다라고 라인 그려놓고, 보이는 자리에서 이익 청산하는 거예요. 추이적으로는 뭐 좀 더 가든지 말든지, 먹고 나오면 장땡이니까. 매매는, 투자는 끝까지 보는 거지만 매매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실적 발표된 주요 종목들, 제가 특징적으로 이 외에도 오늘 실적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 뭐 삼진제약도 있고 SNTC도 있고 한데, 특징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을 5개를 선별해서 종목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